우선 목차는 위 화면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블록체인의 정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이란 블록의 데이터를 담아 체인 형태로 연결, 수많은 컴퓨터에 동시에 이를 복제해 저장하는 분산형 데이터 저장 기술을 의미하며 공공거래 장부라고도 부른다. 특징으로는 관리자 서버의 데이터를 저장해 중앙 집중형 서버의 거래 기록을 보관하는 형식이 아닌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사용자들에게 거래 내역을 전달하고 각 사용자는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거래를 할지라도 해당 데이터를 저장한다. 매 거래마다 모든 거래 참여자들은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대조해 데이터 위조나 변조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정도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블록체인의 기본 개념을 알아보겠습니다. 블록체인은 블록과 체인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블록을 설명하겠습니다. 블록체인의 참여자는 각자 블록을 받는다. 블록에는 각 참여자들의 거래 내역 혹은 데이터가 담긴다. 즉 온라인상에서 거래 내용이 담긴 블록이 형성되는 것이다. 블록을 사람들에게 배분하는 방식은 여러 방식이 존재하며 대표적으로 비트코인을 예로 들 수 있다. 시스템이 제시한 문제를 맞출 때마다 비트코인을 지급한다. 즉 참여자들은 거래 내역 혹은 데이터 거래 내용 등을 블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체인을 알아보겠습니다. 참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블록들을 서로 연결하면 블록체인이 된다. 참여자들의 사이를 연결하는 이유는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서이다. 한 블록은 자신 앞에 있는 블록의 데이터를 참조하여 새로운 데이터를 입력받는다. 새로 입력된 데이터는 네트워크에 있는 모든 참여자들에게 전송되며 참여자들은 해당 거래의 타당성 여부를 시스템이 정한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확인해야 한다. 승인된 블록만이 기존 블록체인에 연결되면서 데이터 저장이 이루어진다. 즉 블록들을 서로 연결하고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이 체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합의 알고리즘 유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의 알고리즘 유형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둔 표를 보시겠습니다. 합의 알고리즘 유형에는 퍼블릭 블록체인과 프라이빗 블록체인이 있으며 표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공개형 블록체인과 폐쇄형 블록체인의 중간적인 성격을 가진 하이브리드 블록체인으로 분류되는 컨소시엄 블록체인도 있습니다. 우선 퍼블릭 블록체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이렇게 읽기, 승인, 저장, 주체가 모든 참여자로 되어 있는데 이처럼 누구나 자유롭게 데이터베이스에 참여할 수 있는 형태를 퍼블록, 즉 공개 블록체인이라고 합니다. 퍼블록 블록체인은 참여자 모두에게 개방되어 있으며 누구든지 거래를 할 수 있고 암호화폐 대표적으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채굴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프라이빗 블록체인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퍼블릭 블록체인과 달리 허용된 참여자, 기간, 즉 승인받은 자만이 데이터베이스에 참여할 수 있는 형태를 말합니다.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읽기, 쓰기, 참여할 수 있는 참여자를 사전에 지정할 수 있고 특정 주체를 새로 참여시키거나 기존 참여자를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목적에 따라서 참여자 모두가 자료를 조회할 수 있고 기록은 특정 참여자에게만 가능하게 할 수 있으며 읽기와 쓰기 모두를 특정 참여자만 가능하게 하는 경우 등 다양하게 설계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즉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접근 권한에 있어서는 유동성이 퍼블릭 블록체인보다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퍼블릭 블록체인과 프라이빗 블록체인의 알고리즘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roof of Work, 작업 증명. 비트코인에서 도입한 합의 프로토콜입니다. 해당 프로세스를 마이닝이라 하며 네트워크 노드를 광부라고 합니다. 작업 증명은 도착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 수학적 문제에 대한 답을 해결하는 과정입니다. 즉, 풀기 어려운 문제를 빨리 해결한 사람에게 블록을 생성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그 보상으로 코인을 제공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장점으로는 블록 거래 내용 변경을 위해 많은 자원이 필요해 위 변조가 사실상 어려워 보안성이 좋다. 단점으로는 연산에 필요한 고사양의 장비가 필요하며 이를 작업하기 위한 소모 비용이 높다 정도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지분 증명입니다. Proof of Stake. 지분 증명은 크립토커런시스에서 블록을 검증하는 데 사용하는 합의 알고리즘입니다. 지분 증명은 참여자의 코인 지분을 기준으로 블록을 생성합니다. 즉 참여자의 코인 지분이 많을수록 유리해지는 방식이죠.
주식시장에서 보다 더 많은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더 높은 의견권을 갖는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블록의 생성자는 대부분적으로 사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크립토커런시의 정도 또는 어떤 경우에는 그 특성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 의해 무작위 시스템에 의해 결정됩니다. 장점으로는 작업 증명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알고리즘 중 하나이며 해시 파워가 많이 필요하지 않아 경제적이다. 단점은 참여한 노드들이 이자를 받으려고 코인을 묶어두려 하기 때문에 시중의 코인의 유통량은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코인을 너무 많이 보유한 사람이 너무 강력한 권한을 가지게 된다. 등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프라이빗 블록체인 유형의 합의 알고리즘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ractical Byzantine Fault Tolerance PBFT는 비잔틴 잠금 문제를 해결하고자 고안된 합의 알고리즘입니다. PBFT 투표 메커니즘을 도입한 3단계 프로토콜을 이용한 합의 도출로 프라이빗 블록체인에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해당 알고리즘은 네트워크 모든 참여자를 미리 알고 있어야 하며 참가자 한 명이 리더가 되고 자신을 포함한 모든 참여자에게 요청을 보낸 뒤 그 요청에 대한 결과를 집계한 뒤 다수의 값을 사용해 블록을 확정합니다. 장점으로는 조건을 만족시킬 때까지 계산을 반복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매우 고속으로 동작한다. 장애에 매우 강력한 내성을 지닌 알고리즘이다. 단점, 언제나 참가자 전원과 의사소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참가자가 증가하면 통신량이 증가하고 처리량이 저하된다. 이 외에도 많은 합의 알고리즘이 존재하지만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알아보도록 하고 다음은 대체 불가능 토큰, Non-Fungible 토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은 물리적인 원본이 없어 원본만이 주는 만족감을 충족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디지털 아츠는 수집가들에게 주목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체 불가능 토큰, Non-Fungible 토큰이 형성되면서 블록체인으로 소유권을 인증받을 수 있는 기법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서 디지털 인증서를 작성하게 되고 각각의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 진품 예술 작품의 소유권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누구나 온라인에서 해당 작품의 이미지를 볼 수 있지만 오직 해당 작품의 대체 불가능한 토큰 NFT를 구입한 사람만이 그 작품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토큰은 매 작품의 창작자와 소유자의 히스토리 내역을 가지고 있으며 토큰은 얼마든지 발행될 수 있고 매 작품마다 토큰을 발행시키고 그 토큰을 유통할 수 있습니다. 대체 불가능한 토큰답게 대체할 수 없는 게 특징이며 이 토큰은 화폐로 사용되지 않고 원본 증명으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집을 사고 판다고 할 때 지금은 김씨 소유의 집이지만 최초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블록체인 기술로 알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즉 최초라는 인증을 토큰이 해준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토큰 생성 방법을 간단히 알아보자면 NFT와 연결을 원하는 작품을 선정한 뒤 NFT 거래 플랫폼에 암호화폐 지갑을 연결합니다. 작품을 업로드하고 가격, 로열티 등을 설정합니다. NFT와 디지털 작품의 연결이 완료되고 토큰이 생성 혹은 발행됩니다. 이제 해당 작품을 시장에 게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 화제가 되었을까요? NFT 시장에 어마어마한 양의 자본이 들어오기 시작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래 그림은 크리스틴 뉴욕 경매에서 비플로 불리는 마이크 원켈만의 JPG 이미지 파일로 당시 경매에서 6,930만 달러에 낙찰되었습니다. 이 작품 외에도 트위터 CEO인 잭 도르시의 첫 트윗은 경매가 250만 달러를 경신했으며 가상의 고양이를 사고 파는 게임인 크립토키티스, NBA 공인 하이라이트 영상 전용 거래 공간인 NBA 탑샷 등을 비롯한 NFT 기반의 플랫폼 서비스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체 불가능한 토큰에 대한 사람들의 다양한 시각도 알아보겠습니다. 긍정적인 시각으로는 가상의 세계의 미래를 향해 펼쳐갈 수 있다. 소유자의 기록이 매우 투명하게 공개되는 예술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부정적인 시각은 컴퓨터 속의 데이터일 뿐이다. 합의된 환각에 불과하다. 해킹 또는 관리 부주의로 인해 원본도 언제든 삭제될 수 있다. 등이 있습니다.
대체 불가능한 토큰은 장기적인 전망을 논하기엔 아직 정보가 부족하지만 잠재적 적용처가 많은 실용성이 높은 기술이기 때문에 긍정론자들이 적지 않다 정도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DeFi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ecentralized Finance의 약자로서 탈중앙화된 분산금융 또는 분산재정을 의미합니다. 특징으로는 중간거래자나 서드파티 없이 모든 거래가 스마트 컨트랙을 통해 이루어지면서 안정화된 코인이라는 것입니다. 디파이 프로젝트 중 AAVE라는 프로젝트는 유동성 풀을 가지고 있는데요.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은행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돈을 빌려주고 연 9%에서 12%의 이자를 벌 수 있습니다. 그냥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만으로도요. 그리고 이 행위는 모두 탈중앙화되어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사람의 개입 없이 모두 프로그램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와이파이 토큰과 링크라는 토큰이 있는데 해당 토큰을 교환하고 싶다면 해당 토큰들의 유동성 풀에 접속하면 됩니다. 여기서 유동성 풀은 스마트 컨트랙입니다. 와이파이 토큰과 링크 토큰을 이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와이파이 토큰을 해당 컨트랙에 넣으면 해당 컨트랙에서는 링크 토큰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해당 작업은 모두 100% 자동 프로세스로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이 유동성 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개의 토큰을 연결해주는 스마트 컨트랙인 것입니다. 그래서 디파이의 핵심은 모든 것이 코드로만 이루어지며 코드가 곧 법이고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디파이의 블록체인과 관련하여 매우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내용이 많이 있는데요. 궁금하신 분은 유튜브나 구글링을 통해 알아보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그럼 디파이에 대한 설명은 이만 마치고 블록체인 미래 전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블록체인 상호 연동과 사이드체인 프로토콜 개발이 증가할 것이다.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 생태계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블록체인 플랫폼들 간 경쟁이 치열하다. 서비스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 플랫폼의 성능뿐 아니라 프라이버시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앞으로 한 블록체인 프로토콜로 서비스 요구사항을 모두 해결하기보단 다양한 블록체인 플랫폼들의 상호 연동이 중요해지고 상호 연동을 위 기법으로 사이드체인 프로토콜 개발이 활성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가치 안정적인 암호화폐가 되기 위해 경쟁이 심화할 것이다. 논란은 있지만 암호화폐 유통은 블록체인 서비스 개발, 유지, 관리에 매우 중요한 핵심 요소라 평가받기도 한다. 다양한 암호화폐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국제 결제 기준으로 사용되는 달러처럼 블록체인상에서 결제 기준 역할을 담당하는 암호화폐가 필요하다. 안정화된 코인은 가치 변동이 거의 없도록 관리되는 암호화폐로서 블록체인상에서 결제 기준 역할 담당을 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로 인해 선점 경쟁이 매우 심화될 것이다. 셋째, 블록체인과 AI가 융합한 서비스가 출현할 것이다. 머신러닝 기법으로 SNS 사용자들의 학습한 AI에게서 인종차별, 성차별, 계급갈등, 혐오 표현 등의 차별까지 학습하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었다. 기반 서비스는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 집합 경향성이 없어야 하며 최종 결과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AI 훈련에 사용된 데이터 양과 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외부 검증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블록체인 기반 데이터를 연동하는 서비스가 필요할 것이다. 결론. 화폐와 금융이 블록체인 기술을 만나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2018년 비트코인 광풍이 몰아쳤으나 사기, 해킹, 상장 폐지 등 부정적인 사건들로 인해 암호화폐의 문제점이 크게 대두되면서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블록체인이 생각만큼 성장하지 못하게 되었다. 2016년 세계 경제 포럼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2025년에는 전 세계 총 생산의 10%가 블록체인 기반의 플랫폼에서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유엔의 미래보고서 2050에서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기술 중 하나로 블록체인을 선정하였고 2050년경에는 현금이 사라지고 지금까지 정부가 관리하고 보관해오던 각종 증명서뿐만 아니라 부동산 계약, 표결 계약, 거래와 같이 디지털화된 모든 데이터에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되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서비스 형태가 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블록체인의 현재 기술 수준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매우 낙관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블록체인 분야의 전문가들도 한시라도 빨리 이 기술을 사회 전반 모든 분야에 도입해야 기술 경쟁이 뒤처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